이거는 이제 그 그리드가 하나 주어지고 이제 박스가 위에서 떨어지는데 이제 총 이동 거리를 이제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뭐 일단 이걸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일단 각 컬럼별로 박스들이 이제 쭉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박스들이 일단 그 다른 박스를 무시하고 밑으로 떨어졌을 때의 그 이동 거리들을 모두 구해놔요. 그래서 얘네들을 합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가 나오겠죠. 근데 얘네들은 일단 그 떨어지는 박스들을, 그러니까 다른 박스들을 무시하고 계산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안 되니까 이제 박스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그 박스가 두 개 있으면 이제 거리가 이제 1을 줄어들게 되죠. 첫 번째 박스는 그냥 제일 바닥에 가만히 있는데 두 번째 박스는 이제 1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박스가 또 늘어나면 이제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가장 밑에서 두 칸 이해까지밖에 이동 못하니까 플러스 2를 해서 총 3칸의 손실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네 번째 박스를 하면은 3칸의 손실이 더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손실은 그 한 컬럼에 n개의 박스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n 곱하기 n-1 나누기 이만큼의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수를 그래서 그 계산을 빨리 하려면 그 이동 거리를 모두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이제 n이 작은 문제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많은 팀들은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해결했고요. 이제 한 칸 한 칸씩 움직여보면서 안 움직여질 때까지 이제 움직여보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도 됩니다. 예. 다음은 문제 B입니다. 이제 B번 문제는 이제 일단 그 n이 굉장히 커요. 10만이던가? 네. 굉장히 큰데 이제 문제 자체는 또 단순해요. 그래서 물통 2개가 주어지고 그 물통에 이제 물 초기 상태가 주어지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물통 상태를 이제 그 문제 데이터로 주어진 물통 상태를 그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해 가면서 얼마만큼의 이제 최대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문제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일단 그 어떤 주어진 상태가 있고 이 상태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다른 상태는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오퍼레이션이라고 해봤자 이제 처음에 물통 2개가 딱 주어져요. 물통 2개에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어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물통 하나를 비우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물통을 비우는 거, 다음에 첫 번째 물통을 채우는 거, 두 번째 물통을 채우는 거,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물통, 두 번째 물통 사이에서 이제 물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일단 그 물을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제일 복잡하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초기 상태가 1번 케이스가 되고요. 1번 상태는 제일 처음 주어진 상태고 그다음에 2번 케이스는 물을 한쪽으로 이렇게 옮겨 담았을 경우 그럼 한쪽은 반드시 그러니까 물을 옮겨 담으면 둘 중에 한 물통은 반드시 꽉 차거나 반드시 완전히 비어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요. 네.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여기 나온 이 부분이죠. S는 0이거나 A거나 T가 0이거나 T가 B 넷 중에 하나가 무조건 성립을 해야 돼요. 이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물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2번이에요. 그래서 물의 총 액은 x 플러스 y로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3, 4번 케이스는 이제 처음 상태에서 물통을 건드리지 않고 물을 비운 경우예요. x, y.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는 그 양쪽 물통을 모두 비운 경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모듈러 GCD A, B를 했어요. 근데 이 모든 상태에서 물이 그러니까 이 상태 2번, 3번, 4번 상태에서 그러니까 물이 꽉 차거나 비어있는 물통이 하나 이상 있는 상태에서 2번, 3번, 4번 케이스면은 반드시 다른 물통 하나의 물을 GCD A, B만큼 늘리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오퍼레이션이 존재해요. 그 오퍼레이션으로 모든 다른 경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통이 한쪽이 차있기 때문에 이 초기 상태가 워낙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총
글의 양을 어떻게 조정할까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그 GCD A, B만큼 플러스 하거나 마이너스 하거나 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 3, 4번이고 그다음에 5번은 이제 완전히 비워진 상태예요. 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2번, 3번, 4번 사이에서는 서로 이제 상태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3번, 1번에서 2번 상태를 이행을 하면은 2번에서는 다른 2번 상태로 이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5번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 2번, 5번, 또는 1번, 3번, 1번, 3번, 5번, 1번, 4번, 5번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같은 상태가 여러 번 나올 수 있죠. 계속 4번 상태가 쭉 연속되다가 5번 상태가 쭉 연속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트랜지션 룰이 이렇게 되고 이 각각을 이제 이 각각이 실제로 존재하고 얼마나 이제 최대의 길이가 나오는지 아는 거는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제 아주 쉬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가장 쉽게는 여기 각각의 트랜지션 룰에 대해서 그 모든 가능한 아이들을 꺼내놓고 이제 간단한 1차원 DP로 롱리스트 인크리지 서브 시퀀스를 구하지 않아도 돼요. 진짜 워낙 경우의 수가 적기 때문에 해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B번입니다. 다음에 C번이에요. C번은 좀 어렵죠.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좀 접근하다 보면 좀 난이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 직사각형을 하는 거는 좀 오히려 쉬운 편이에요. 직사각형이라는 거는 결국 이게 귀납적으로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즉 현재 Rn을 구하기 위해서는 Rn-1과 Rn-2가 필요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일단 Rn-1의 마지막 블록을 이제 어떻게 붙여볼까 이걸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중에서 커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이제 Rn-2에 붙여서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때 이게 중복 없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최근 두 개만 보고도 이제 R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큘러 케이스가 있어요. 이 서큘러 케이스가 참 문제인데 이 문제를 푸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를 직사각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 서큘러 케이스라는 건 렉탱글 케이스에 엣지를 2개 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엣지 2개가 비어있으면은 비어있는 n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어디서 시작하는가만 이제 정해지고 나머지는 이제 토폴로지가 렉탱글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다만 어디서 시작하는지만 다르고 그게 이제 n 곱하기 rn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른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은 렉탱글은 이렇게 2 곱하기 n으로 길다랗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중간 부분이 이제 2 곱하기 n이 아니라 2 곱하기 n-1이고 오른쪽 위에 테일이 1자리가 하나 붙어 있고요. 왼쪽 아래에 테일이 1자리가 하나 붙어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형태로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면은 걔는 이제 2 곱하기 n-1 즉 rn-1 경우의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테일을 이렇게 붙이느냐 아니면 반대로 붙이느냐 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하고 또 어디서 시작하는가가 n가지가 있으니까 2 곱하기 n 곱하기 rn-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터가 n-2고 테일이 2개씩인 경우 이런 식으로 쭉 더해나가요. 그래서 센터가 1만 오버랩이 되고 테일이 n-1인 경우를 모두 다 더하면 C는 그 밑에 Cn 쓴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Rn들을 먼저 구해놓고요. 그러면 C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좀 더 이용하고 확률 계산을 수반을 하면은 이제 n을 훨씬 키울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심하신 분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D번 문제가 있어요. D번 문제는 점들이 주어지는데 이 3개나 4개의 점을 이용해서 그 최대 길이의 삼각형이나 사각형을 만들어라 라는 문제죠. 일단 점 4개가 주어지면은 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하는데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연속된 두 개의 점을 이렇게 잡아서 그 x좌표의 차이 곱하기 y좌표의 합 나누기 2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여 n의 4승이 아니라 n의 3승계만 이제 보는 알고리즘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n이 크기 때문에 n의 3승계로는 이제 TA가 나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답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좀 관찰을 해보면은 이제 그 어떤 답이 존재를 하려면은 이게 이 다각형을 회전을 시켰을 때 어느 시점에서 가장 x좌표가 작은 것과 가장 x좌표가 큰 것 두 점이 항상 존재를 해야 된다. 항상 그 두 점을 포함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점을 이제 돌려가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 그러면 총 경우의 수가 2n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최대. 그 2n가지에 대해서 가장 그 당시에 이제 걔네 둘을 잡으면은 그 둘을 한 변으로 하고 이제 다른 변이 있으면은 가장 높은 점 하나를 잡고 가장 낮은 점 하나를 잡으면은 그 둘의 y좌표 차이와 그 원래 선택한 두 점의 x좌표 차이를 곱하고 나누기 2를 하면은 이제 넓이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가장 높은 점과 가장 낮은 점을 정해야 되는데, 그 2n계에 대해서 또 이거를 정렬을 하고 있으면 또 n제곱 등등이 들어가는 알고리즘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걸 n제곱으로 하지 말고 이 부분조차도 이제 지금 가장 왼쪽 점과 가장 오른쪽 점, 그러니까 x좌표가 가장 작은 점과 가장 큰 점을 이제 다각형을 돌려가면서 구했잖아요. 이 과정을 y좌표가 가장 작은 로봇들이 돌아다녀요.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깃발을 내리고 새로운 깃발을 꽂는데, 당연히 이제 가장 첫 점과 가장 끝점은 가야 이제 모든 깃발을 다 내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깃발을 꽂는 게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로봇의 경로를 미리 정해놔요. 그러면은 이 경로에 따라서 깃발은 언제든지 내릴 수 있어요. 처음 깃발을 보면 걔는 뭐 내리는 게 당연한데, 깃발을 꽂는 거는 그때 꽂지 말고요. 처음 갈 때 그 지점을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그 시점에 이제 꽂으면 항상 그게 최적이 되겠죠. 그보다 좋은 경우는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경로를 정해야 되는데, 일단 어떤 점을 지금 내가 딱 센터에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센터에서 시작해서 어떤 점으로 갔어요. 거기는 깃발을 내렸어요. 근데 거기 있는 깃발을 다시 꽂아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가 도로 갔다가, 센터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또 왔다가 다시 가면은 항상, 그러니까 한 지점을 세 번째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항상 그것은 그 이전과 같은, 그러니까 그 과정 마지막 세 번째 반복을 생략한 경로보다 답이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한 깃발을 내리는 최소 시간과 각 위치별, 그 다음에 각 위치별 깃발을 올릴 수 있는 가장 늦은 시간을 고려했을 때 세 번째 반복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 과정을 여러분이 통과를 했으면은 이제 가능한 경로는 다음에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은 시작 포인트, 그 다음에 끝까지 가지 말고 어떤 중간의 포인트까지 일단 가요. 그 다음에 왼쪽 끝으로 가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끝으로 가요. 아까 간 지점이 아니라 더 지나서 오른쪽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왼쪽까지 갔는데 이번에 센터를 지나서 어떤 지점까지 가요. 그 다음에 센터로 돌아가요. 이 과정이 하나 있고요. 이 경로가.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가는 경로가 있어요. 이건 생략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처음에 오른쪽으로 갈 때 어디까지 가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왼쪽으로 갈 때 어느 쪽으로 가느냐, 얼마나 가느냐, 이걸 정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하면은 이제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모두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좀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깃발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처음에 시작해서 이렇게 갈 때 이 부분에 깃발을 내려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서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지점은 꽂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구간에서는 그런 지점이 아무데도 없거든요. 아무데도 없지 않죠. 이 지점에서 그런 지점은 그 마지막에 어느 왼쪽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 지점보다 더 먼 지점만 이번 이터레이션에 꽂아야 돼요. 그 말은 이제 처음에 오른쪽으로 많이 갈수록 나중에 왼쪽으로 조금 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념만 설명을 하면은 어떤 정렬된 두 배열이 있어요. 정렬된 두 배열이 있는데 이 두 배열에서 이제 서로 같은 엘레먼트를 찾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면서 머지서트의 중간 과정인데 하나씩 보면서 이쪽이 작으면 이쪽을 한 칸 전진하고 이쪽이 작으면 이쪽을 한 칸 전진해서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그 과정을 여기서 이제 처음에 오른쪽으로 얼마나 가는가 이거랑 마지막에 왼쪽으로 얼마나 가는가 이거 두 가지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인덱스를 움직여가면서 어디까지가 이제 필요한 것인가 이거를 계산하면서 움직이면 전체 과정이 이제 모더 n의 수용이 됩니다. 생각보다는 많은 팀들이 해결을 한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좀 쉬운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제 공과 희망을 주는 문제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F 번이 있습니다. F 번은 이제 메탈 문제인데, 메탈 기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시면 아주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목록할 때도 나온 문제인데 나누기 2.0을 하는 순간 D번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누기 2.0을 하는 순간 프리시전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더블로. 그래서 제대로 하시려면 인트 부분만 나누기 2를 해서 출력을 하시고 점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 소수점 아래자리는 0도 오잖아요. 걔는 모듈러 2를 한 다음에 곱하기 5를 해서 찍으면은 모든 계산을 깔끔하게 인트 범위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F번은 그런 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D번에 참고하시라고. G번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문제인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Pn은 Pn-1 플러스 Pn-5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으며 심지어 P1부터 P5까지도 미리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N은 이제 목록 범위 안에서 이제 답이 나오도록 세심하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많은 절망을 주는 H번인데요. 일단 B번에 GCD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약간 힌트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제일 처음에 이 문제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부터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V와 W가 주어졌어요.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V를 이제 V와 W가 그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V와 W는 어떤 GCD VW라는 길이에 어떤 공통 스트링이 있어서 이 스트링이 무조건 반복되는 형태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V가 12글자, W가 20글자면은 아래와 같은 형태밖에 이제 답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물론 A, B, C, D 각각은 똑같을 수도 있지만 존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할 것은 이제 반복이 되는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되는가를 구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잘못 써놨는데 일단 여기서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어떤 스트링이 있고요. 어떤 스트링이, 그러니까 각 스트링 2강글자짜리 스트링에 대해서 처음 한 글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반복이 되는가 이거를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처음 두 글자가 있으면 이게 이 두 글자가 어떻게 계속 어디까지 반복이 되는가를 또 찾아놔요. 이거를 2단계에 대해서 다 하고요. 만개에 대해서만 하면 되죠. 반복이니까. 프리픽스에 대해서 그렇게 해놓고 서픽스에 대해서도 그렇게 구해서 이제 P와 S라는 지금 셋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프리픽스 랭스랑 서픽스 랭스가 같은 애들끼리만 이제 비교를 해주면 돼요. 걔네들의 리피티션 카운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계산하면 되죠. 여기서 단 이제 서픽스가 프리픽스보다 항상 길이가 커야 된다는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리피티션 카운트가
S가 더 많아야 되죠. P는 항상 X보다 1 적게 이제 조정을 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당연히 이제 스트링의 수 n과 프리픽스에 가능한 경우수 n 곱하고 심지어 이제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비교를 효율적으로 하는 많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스트링이 있으면은 이게 어디까지 반복이 되는가를 비교하는 아주 많은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있는데 KMP라는 걸 설명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안 하고 간단하게 해시를 써요. 그래서 일단 어떤 스트링이 있으면 부분 스트링을 오더 1에 해싱을 하는 프리 프로세싱을 좀 해놓고요. 그 다음에 각각 해시 값을 알아낼 수 있도록 해서 아무리 긴 스트링에 대해서도 반복 여부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면은 이 비교 자체도 그냥 비교를 하면 너무 느리고요. 경우의 수가 또 각각에 대해서 이제 많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를 할 때도 이게 스트링이 한 글자 한 글자 비교하고 있으면 너무 느려요. 이것도 해시값을 따로 만들어서 하거나 아니면은 전체를 한 번에 비교할 때 서픽스 트리를 해서 한 글자씩 이제 서픽스 트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태깅을 해놓으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인데 이건 지금 이 문제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한 건데요. 이 문제는 항상 서피스 트리가 프리픽스보다 더 길이가 커야 돼요. 그 말은 서픽스는 항상 리피티션이 이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항상 2회 이상 리피티션이 존재하는 스트링이 서픽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이제 따로 셋을 만들어 놓고 각각 그런 셋은 찾아보시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셋을 이제 찾아보시고 이게 이론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구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A가 예를 들어 2000번이 반복돼요. 그러면은 A가 2000번 반복된다고 써놓으면은 AA가 1000번 반복된다고 쓸 필요는 없어요. AAA가 뭐 667번 반복된다 이런 것도 666번 반복된다 이것도 쓸 필요 없거든요. 모두 첫 번째 경우에 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크게 줄여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뒤에 부분에 해시 같은 걸 굳이 쓰지 않더라도 이제 시간 안에 이제 해를 구하는 좀 더 쉬운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서픽스에 대해서만 이제 셋을 구해놓고 프리픽스는 각각의 스트링에 대해서 그냥 브루트 포스를 비교를 하더라도 이제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이번을 설명하겠습니다. 아이번은 문제를 열심히 포장을 해놨는데 여러분이 문제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지 않고 처음부터 세세하게 읽어 나가셨다면 이 문제는 단지 인버스를 구하는 문제와 인버스의 수를 구하는 문제와 이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버스라고 하면은 어떤 1부터 n까지 겹치지 않는 숫자의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이제 말 그대로 인버스 뒤쪽이 나오는 인덱스가 앞쪽이 나오는 인덱스보다 숫자가 더 작은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 이걸 세려면 n제곱 개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인덱스 트리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를 뭐 쓸 줄 알면 이미 인버스가 뭔지는 아는 상태니까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머지 소트를 하면은 이런 걸 쓰지 않더라도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앞에 거를 이제 그러니까 앞에 절반에 대해서 인버스의 수를 구해놓고요. 뒤에 절반에 대해서 인버스의 수를 구해놓은 다음에 그러면서 정렬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두 파트를 보면서 인버스의 수를 계산할 때 각각이 정렬된 상태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렇게 이쪽 인덱스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경우의 수를 한 번에 이제 세는 거죠. 얘보다 작은 애가 여기는 총 몇 개 있다. 이거를 한 번에 계산해서 더하는 식으로 하면은 머지 소프트와 같은 시간 복잡적인 엔도고 n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J번입니다. J번이 피타고라스의 수를 찾아서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다행히 이제 L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합이 L이잖아요. L이 100만인데 가능한 길이의 합이 100만인 거니까 실제로 나오는 삼각형들을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삼각형의 크기는 훨씬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넉넉하게 제 경우에는 2000 이하까지만 XY를 이제 이터레이션을 해서 모든 ABC 테러를 구한 다음에
ABC 자체를 정렬하고 그 다음에 페어만이죠. 튜플을 이제 그 기울기별로 정렬을 해서 같은 기울기 얘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그 문제에서 주어진 길이 L에 해당하는 길이별로 정렬을 다시 한 다음에 입력이 들어올 때마다 앞에서부터 이제 잘라서 어디까지 되나 실제로 더해보면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만일 때도 답이 354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다 더하면 됩니다. K번이 그 스티커죠. 그래서 얘도 이제 2 곱하기 n의 스티커가 쭉 주어져 있고 이제 스티커를 각각을 선택을 해서 겹치지 않게 스티커의 엣지들이 이제 붙어있지 않게 선택을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라 이런 문제인데요. 일단 각각에 대해서 선택하고 안 선택하는 이런 거를 모두 하면은 이제 경우의 수가 너무 높고요. 이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1차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가장 처음 정도에 나올 정도의 문제죠. 그래서 개념을 설명을 하자면은 그 베스트라는 배열을 정해요. 베스트라는 배열은 뭐냐면은 그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n 곱하기 2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앞에 i개의 컬럼이 있으면은 i 곱하기 2짜리에 대한 부분 답을 구해놔요. 근데 이제 i0, i1, i2는 왜 나눠졌냐 하면은 그 i개의 컬럼 중에서 마지막 컬럼이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이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i의 0은 마지막 컬럼에서 아무 스코어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i는 첫 번째 로우만 선택한 경우, 그 다음에 i2는 두 번째 로우만 선택한 경우에 그 경우에 현재까지 최종태가 얼마인가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선택하는 경우는 없죠. 엣지가 이제 붙이니까. 이 세 가지의 경우를 놓고 그러면은 그 다음 컬럼까지 추가를 했을 때 답은 얼마인가 이거를 이제 귀납적으로 구하는 것이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인데 일단 그 다음 컬럼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으면은 그 전 컬럼엔 제한이 없죠. 그래서 그 베스트 i0, i1, i2 중에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좋은 걸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로우만 선택한 경우에는 그 앞에 세 가지 중에서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되고요. 두 번째 로우만 선택한 경우도 되는데 첫 번째 로우만 선택한 경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i0과 i2 중에 최대값 그리고 이번에 첫 번째를 선택을 했으니까 걔의 값을 더해서 그 베스트 i 플러스 1을 만들고요. 베스트 i 플러스 1, 2도 이제 마찬가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컬럼까지 구해놓으면 그 세 개의 값 중 큰 것이 가장 큰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오더 n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번 문제인데요. 1번 문제는 이제 그래프를 찾아가면서 이제